우리 잠깐 얘기 좀 하고 할까요? 이게 새로 보이는 얼굴들도 있고.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네, 당황스럽지. 저 원래 좀 그런 사람이에요. 좀 자꾸 질문하고 좀 그렇습니다. 왜 오늘 여기 앞에 앉은 거 좀 후회하시나요? 아니, 사실 저는 여기 우리 딸이 원래 2명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3년 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저 친구가 지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나더러 아까부터 적당히 좀 해달라고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중요한 주제니까 우리가 사실 되게 민감하지만 듣고 싶지 않기도 하고 벌써부터 제목부터 일단 좀 그렇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모든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잘 듣는 친구에게는 과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눈을 잘 마주치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수련회 때 만났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대충 이름 다 알아요. 저 미소 살짝 짓고 있는 아이가 수아니?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눈을 맞추는 거겠죠? 잠깐만요. 눈을 맞추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제가요 일단 처음부터 약간 시선을 뺏으려고 안 쓰던 것도 쓰고 그랬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정말 잘 전달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줘! 야, 리액션 좋다, 우리 친구. 야, 이름 생각이 안 났어. 야, 맞아, 의상이. 야, 과자 있다가 꼭 먹고 싶은 게 뭐야? 구운 양파. 이런 거 있어. 바나나키, 닭다리 이런 거 있어. 잘 생각하고 있어. 이거 보면서 생각해, 알았지? 자, 영적 전쟁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우리 마음. 누구와의 싸움, 영적 전쟁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지요. 뭐예요? 마귀. 맞아요. 마귀. 여러분, 내가 살면서 이게 마귀가 나에게 주는 마음이구나라고 느껴본 적 있어요? 네. 역시 그 친구들 대단한데? 그런 걸 느껴본 적 있는 거야. 그럴 때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럼 오늘 끝난 거야. 오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다. 이 시간에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겠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그럼 여러분 다 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혼자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불안 세대라고 2024년의 화제작입니다. 자, 페이지 수가 50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읽으니까 추석이 그냥 훌쩍 지나가더라고. 근데 내가 며느리예요, 며느리 알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추석 때? 진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 진짜 가야 되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손님 치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 뭐래요? 디지털 세계가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지어줌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제불능 실험에 몰아넣었고 스마트폰은 민감하고 취약한 아동의 뇌. 여기서 아동은 여러분을 포함하는 연령을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왜 여자아이의 정신건강에 특히 더 해로운가?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과 포르노는 남자아이의 성숙을 어떻게 자해하는가에 대해서 이 작가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 분량이 얼마나 많고 도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만 넣었어요.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조너선 하이트라고 합니다. 64년생. 저기 뒤에 계신 분하고 별 나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분은 뉴욕 경영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시고 사회심리학자래. 사회심리학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금 생각해봐야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일단 사회 문제를 보고 이게 왜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95년부터 16년 동안 버지니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4번의 교육상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 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야겠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고, 사실 요 책 한번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교보문고에 많이 있어요. 나 이 책 한번 들어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어디? 여기다. 이거 어디예요? 이거 말씀? 어디? 예? 손 들고. 로마서 12장 2. 이거 어떻게 맞았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되지? 뭐예요? 자, 우리 저기 미나. 네. 땡. 12장. 네, 맞았어요. 딩동댕. 우리 은상이 분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분발하실 거예요? 은상이 2개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중해주시면 아시겠죠? 자, 로마서 아까 이거 분명히 보였어요. 집중하면 볼 수 있다니까. 로마서 12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각을 소개하고 너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맞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되게 장황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 어떻게 이거를 분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분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 저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어려워도 해야겠지요. 네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쭉 할 이야기들은 이 작가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할 5 분량의 얘기는 여기 한 5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너무 길면 또 졸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너무 잘생겼어. 이름이 뭐라고? 왜? 여기 헛웃음 뭐야? 저 이런 취향 좋아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선율이, 제가 말하는 거에 지금 듣고 있는 거 맞죠?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중간중간에 일부러 한 번씩 확인하려고. 눈을 마주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1번 밀려오는 해일과 아동기 대제편. 소셜미디어의 4가지 기본적인 해악. 여기가 굉장히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좀 사실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셜미디어와 분별력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맥어더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10년이 넘었어요. 그 글이. 10년이 넘은 그 글이었지만 지금 당장 썼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이게 너무 대단한 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아까 말했죠? 이런 도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지금 10대가 굉장히 우울하대요. 이전의 세대보다. 여러분 몇 년생이시죠? 09년부터 11년생까지 있는 거죠? 제 딸이 09년생이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09년, 10년, 11년 맞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2010년 이후에 여러분이 태어난 그 해 이후에 굉장히 모든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10대의 주요 우울증 비율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가 2010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시점. 그리고 이 사람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요 기간이에요. 요때 이 사람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여기는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우울증을 느끼는 비율이 원래부터 그렇게 우울증적인 성향보다는 남자친구들은 보통 외향적으로 밖으로 공격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자친구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들, 특히 12세에서 17세 여자아이는 우울증 발생 빈도가 12.5%에서 30%까지 2배가 넘게 2.5배가 증가했대요. 단 10년 동안에 10년.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됐을 때까지 지금 그 시대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사실 증가된 걸로는 비슷하지만 수치가 여자아이가 굉장히 높았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요하게 보았던 거는 인종과 사회 계층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의 결과이긴 하지만 캐나다나 다른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영국이나 이런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요하게 관심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 두 번째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자해 환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년까지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지금 여러분 10살부터 14살 자해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당연히 그런 친구가 없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분포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자 청소년 자해 비율이 150명에서 450명으로 3배가 증가했대. 인구 10만 명당 150명, 인구 10만 명당 4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10세에서 14세는 요 정도 3배가 증가했고 15세에서 19세까지 여자 청소년은 2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세 번째 도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지겹죠? 이거 수학에서 많이 가가지고 기분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린 청소년의 자살률, 어린 청소년의 자살이 2010년 초반에 10에서 14세 여자의 자살률이 167%가 증가했대요. 인구 10만 명당. 도대체 2010년대 10대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리나, 핸드폰. 인터넷이 처음에 스마트폰, 그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스마트폰 최초에 나온 건 2007년이에요. 2007년. SNS가 나온 시기가 맞아요. 그런데 자, 이 작가는 여기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보니까 뭐 어때요? 여기 놀이터 마음에 들어요? 별로예요? 아, 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놀이터를 보고 딱 내 취향이야. 내가 이게 우리 딸내미 보면 알 거예요. 제가 7살 때까지 놀이터를 거의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계속 돌아다니는 놀이터 아줌마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놀이터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와있지만 연도는 미상인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놀이터 사진입니다. 딱 보니까 일단 좀 연식이 돼 보이죠? 나이가 오래된 요즘 이런 놀이터 있으면 민원 폭주해가지고요. 격하게 통하는데 맞아. 구청 직원이 여기 아마 상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너무 위험하다는 부모들의 그런 어떤 민원과,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아까 우리 미나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 PC 환경에서 이런 모바일 환경으로 변환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많이 봅니까? 어떤 사건, 사고의 뉴스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보여지는 것들이 사건, 사고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나가는 게 나아. 안 나가는 게 그냥 속 편하고, 너도 그냥 여기 집에 있어. 집에서 TV를 보든 뭘 하든 그냥 집에 있어. 라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딱 맞물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아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발표할 때 그 인쇄술이 나온 것 같아. 약간 비슷한 그런 시점에 이런 해일이 밀려올 때 인터넷은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딱 맞물려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놀이 기반 문화에서 이게 스마트폰 화면 기반으로 놀이가 완전히 재편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지금 놀이터가 다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놀이터에 나와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3세 미만도 잘 없어요. 네, 없어요. 그 중고등학생이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쉬었다 가는 곳, 거기서 이제 핸드폰 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 거 많이 봐요. 진짜로 놀이터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아파트에 10몇 년을 살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아파트에 놀이터에 가면 애기들이라도 있고 조금 5살, 6살, 7살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동네 아파트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깐난쟁이 이제 막 걸음마 하는 애들 외에는 사실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놀이터는 사실 학습과 일치예요. 그러니까 노는 거가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놀면서 배운다, 뭐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지만, 신체적인 발달, 이런 어디에 올라가는지, 그다음 누굴 기다리는지,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끊임없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나는 내일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일 그 다음 날은 쟤만큼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보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 아동기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런 놀이가 여러분의 뇌 발달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면서 오죽하면 요즘에 이제 걷기라도 하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 움직이면서 뇌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왜 공부가 잘 안 돼, 보통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는 너무, 그쵸, 우리 하랑이 격하게 맞아요. 진짜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래요? 보통 막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그거 엄청 많이 보죠. 공부 잘 되게 하는 법, 이런 거 많이 보지. 뭐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유튜브 보면 뭐래? 밖으로 돌으래잖아. 나가서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오던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뇌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다음 이런 신체적 기술과 또 이 안에서 어떤 걸 배워요? 친구를 사귀는 거. 줄도 서 있어 보고, 또 이 사람한테 먼저 말도 걸어보고, 그 다음에 순서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인기 엄청 많은 특히 그네 같은 거 있으면은 기다릴 줄도 알고 기다리다가 집에 가보기도 하고, 또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또 새치기 하는 애가 또 있네? 그러면 이제 또 중재를 또 하기도 하고, 야, 너 내가 먼저 왔거든? 아까 왔어. 나는 너 지금 왔잖아. 아니야, 나 아까 왔다 기다렸다 다시 갔다 온 거야. 너 몰랐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견을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등,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봤는데 제가 아까 왔다는 거 맞아, 이러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들. 이런 사실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큰 문제일 수가 있었던 것들이 놀이터에서 원래 일어났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친구들이 뭐 떨어져서 위험해지기도 하고, 또 납치. 그때 우리나라에 한참 또 70년대, 80년대는 인신매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애들이 바깥에 나가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위험에 처음은 어떡하지? 놀이터 절대 가면 안 되고 계속 학원을 돌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대적으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학교 놀이터라도 왜 보면 철봉 있고, 그 예전에 그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막 사각형 다이아몬드처럼 되게 많아가지고 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고, 근데 그런 거 있으면 하나도 없잖아요, 학교에.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민원이라니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없애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핸드폰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자, 아까 우리 미나에게 미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2010년에 아까 수치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하키 모양으로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정말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면 카메라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 그 핸드폰 기억나시죠? 그 플립폰. 폴더폰은 사진을 찍어도 아무리 뭐 필터가 뭐 좋아도 일단 안 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전면 카메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완전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아니 정말 천지개벽을 이 천지개벽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2010년 6월 24일 날 아이폰 4가 출시됐어요. 아이폰 4가 출시가 되고 삼성은 갤럭시 S에 그 기능을 똑같이 탑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같은 해 2010년에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가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로 만들어졌어요. 인스타그램 여러분 인스타그램 한다 손. 오. 예, 괜찮아요. 뭐 제가 뭐 어떻게 엄마들한테 이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요. 저희도 계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난 사용한다 손. 본다. 진짜요? 아니 이거 뭐지? 되게 할 것 같은 사람은 안 하고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뭔가 왜곡된 데이터는 아닌 거죠? 네, 이제 지금 저한테 굳이 그렇게 필터를 씌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엄마한테 이르지 않아요. 자, 인스타그램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심하더라고요. 누구예요? 맞죠? 손! 우리 예지! 와,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야, 나중에 우리 가자 뭐 먹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어떻게 딱 보고 알았지? 내가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인스타그램, 우리나라에서 가장 팔로워가 많은 그 인스타그램 소유주가 이 제니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이제 운영하진 않겠지만 8,300만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팔로워를 갖고 있는 블랙핑크 제니래. 어떻게 좋아해요? 남자친구가 아까보다 눈빛이 달랐는데 의진이 아까 안 보다가 여기 보기 시작했어. 아니 좋아하는 거야? 아니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 블랙핑크 제니. 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 카메라와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사진을 손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고, 이 기업 메타라고 알죠? 이름을 바꿨어요.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꿔요. 주인이 누굽니까? 마크 자크버거요. 맞아요. 마크 자크버거. 은상이 한 5개 주고 싶어요.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 동영상 공유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원래는요, 여기에 인스타그램이 2010년, 아까 큰 일이 일어났던 그 2010년 10월에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가 공동으로 제작한 iOS 앱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던 학생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폰 4와 만나면서 갑자기 등록자 수가 2달 만에 100만 명이 된 거예요. 아니 무슨 학생이 만든 앱치고 너무 파워풀하잖아.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1000만 명, 2018년 물론 여기 중간에 여기 메타로 넘어오게 돼요. 인수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현재 사용자 수가 20억 명이래요. 20억 명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 사용자의 68%는 여성이고 32%만 남성이에요. 당연히 여자친구들이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뭘 합니까? 막 좋아요, 릴스 이런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SNS, 소셜 미디어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2012년에 저거버그가 이거를 1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해요. 그 두 사람이 개발한 그 인스타그램을 1조 3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 2012년에 이거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뭘 만들어요? 막 여기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죠? 좋아요. 그 하트. 막 열심히 막 누르고 막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는 리트윗하고 페이스북은 알고리즘 뉴스를 피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원래 뉴스는 최신수로 올라오는 게 맞아요. 최신수. 원래는 최신수는 올라와야 되는데 알고리즘 뉴스다. 그러니까 AI 알고리즘 뉴스로 이걸 피드를 계속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뉴스만 계속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거, 여러분들의 관심사 사실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이거를 벗어나는 어떤 것도 나는 잘 알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거를 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띵동띵동 오기 시작하죠. 앱스토어의 광고 기반 플랫폼. 여기 거의 무료로 이것들을 다 하면서 그 안에서 광고 수익들을 광고 수익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친구들. 이거는 SNS는 소셜미디어는 아무래도 아까 인스타그램 말한 것처럼 68%가 여자친구들이 그거를 사용하죠. 남자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남자친구.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게 여기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 그리고 사고 치니까 차라리 집에 있어. 이러기 시작하면서 위험과 자유를 제거하면서 이 친구들의 세계가 지금 밖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완전히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가 이제 뭘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부모가 원래 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스마트폰에 뭘 보고 있는 컨텐츠를 다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뭐 등록하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 시간 관리해야 되죠. 이러기 시작하면서 각 가정이 전쟁터가 되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다 전쟁입니다. 지금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가정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그 어떤 진지함이라던가 어떤 질병의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 모든 가정이 다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게 일어나 본 적이 없다. 손. 와, 진짜, 야, 정말요? 이인이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면 좀 부럽네요. 내가 한 번도 연재한 적 없어. 아, 진짜요? 하지만 여기 어쨌거나 진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는 부모님이 굉장히 잘 지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자녀가 굉장히 순종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은 종종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쟁 때문에 이게 씨름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부모들의 역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걸러줘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계정을 등록하면서 내가 약관을 읽어봤다. 약관 몰라요? 그거 회원가입할 때 막 줄 엄청 많이 있는 그 글씨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손.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도 보험회사 출신이라서 그런 약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작은 글씨들 정말 조심해서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넘기겠다고 거기에 약속을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함부로 뭐 가입하지 말아라, 뭐 금융정보 등록하지 말아라, 사진 노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당신에게 넘기겠다라는 내용의 문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는 13살입니다. 13살. 지금 법적으로 13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등록할 수 있고 그거를 넘기는 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무슨 짓을 해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뭐 소송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엄청나게 많이 걸렸겠지만 지금 이 법들이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한 10여 년, 1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게 가상세계로 왔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부모가 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완전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막 일단 화면만 막 이러는 거를 집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보는 사람 입장도 좀 별로입니다. 제 입장도 별로예요. 하지만 이게 부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싫고 우리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강제화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슨 바쁜 데를 요즘 어디를 간다고 하면 술집? 여러분이 학생 신분으로 술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더 쉬운가요? 아니면 핸드폰에서 성인물을 보는 게 더 쉬운가요? 술집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성인물을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래 훨씬 더 강하게 보호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호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여기서 보호를 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시간제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뭐 아침에 보게 해달라, 저녁에 보게 해달라, 게임을 하게 해달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구들은 다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진짜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서 넘기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그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회원가입, 사실은 회원가입부터 시작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뭘 하다가 보니까 이제 회원가입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서 하다가 빨리빨리 일단 패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다 보호할 수가 없고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여기에서는 과잉 보호를 하면서 가상 세계에서는 그냥 거의 방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땠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친구들한테 말도 걸어야 되고 어디 가자고 얘기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이걸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난 너무 즐거워. 왜냐면 핸드폰만 있으면 게임이 너무 즐거우니까. 여자친구들은 거기 그냥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지, 인터넷 쇼핑하지, 그거 후기만 보는 것도 너무 바쁘지, 인스타그램도 가서 좋다고 눌러줘야 댓글해줘야 되고, 내 팔로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거기다 일일이 또 공감해줘야 되지. 그리고 나서 또 뭐 24시간 만에 사라지는 스토리 이런 것들도 또 다 봐줘야 되지.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그냥 만나서 얘기해야 되지. 얼마나 바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막는 것도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안 해도 되는 세계로 자꾸 여러분들은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는 굳이 내가, 남자친구들도 굳이 내가 이렇게 몸 쓰고 이러다가 남자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막 감금당하고, 여기서 감금은 뭐 이렇게 외출 금지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폭력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하느니 그냥 차라리 집에 있자 라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대 초반이 들어서 남자친구들의 사고 패턴이 여자친구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지고, 그러면서 내면화, 그러니까 안으로 가져가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남자친구들은 게임을 하다가 이제 중단하면 금단 증상으로 폭력성이 나오거든요. 폭력성이 나오는데 이게 폭력성이 아니라 약간 우울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2010년도 이후에. 왜? 이게 너무 이 안에 그냥 이게 하기가 싫어. 그냥 다 아무것도 다 하기 싫고 계속 이것만 있으면 그냥 즐거운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인기로 전환을 돕는 기술을 전혀 발전시키지 않고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 성인기로 전환을 돕는 기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후배와 관계를 맺는 법, 친구와 관계를 맺는 법,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께 뭔가 선생님께 가서 얘기를 하는 방법, 이런 대인관계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프로젝트를 하고 다른 친구와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냥 애들은 막 시간도 안 맞고 뭐 이거 하라고 해도 해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이걸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이걸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하는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프로젝트를 거의 안 하죠. 그 단체, 이렇게 공유 프로젝트 한 2명에서 4명 팀 짜서 하는 팀 프로젝트를 거의 하지 않고 거의 그냥 1대1, 그러니까 혼자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프로젝트를 하면
일단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 허락받아야 되고, 왜 가냐, 몇 시에 가냐, 언제 오냐, 뭐 먹냐, 몇 시까지 와야 된다, 이런 모든 걸 하는 게 다 귀찮아요. 그냥 차라리 줌으로 만나서 뭐 하던가, 아니면 넌 이거 해오고, 넌 저거 해와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간소화시키고 축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인으로 갈 때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대적으로 조금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은 그냥 스마트폰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회적 박탈이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려면 어떻게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이런 반응 좋아요. 우리 의진이에게 과자를 선택했어요. 저는 굉장히 되게 사적으로 되게 그런 사람이에요. 불평하지 못하고. 아무튼 이게 여러분 되게 심각해요. 여기가 엄청나게 분량이 많거든요. 자, 하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너무 이제 여러분 집중력 그래도 진짜 대단한데? 나랑 계속 눈을 마주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째려보는 거 아니죠? 짧게 할게요. 짧게. 자, 여러분이 이게 친구 맺기를 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거 인스타그램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중3 딸 여자애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서 하게 됐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까지는 아직은 안 돼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팔로워 몇 명 정도 있어요? 팔로워 몇 명 있어요? 수환이? 없어요? 비공개? 진짜 없어요? 우리 아까 이름이 뭐였지, 이 친구? 시원이. 안 해요? 인스타 안 해요? 해요. 팔로워 몇 명이에요? 응? 400 몇 명이요?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더 많은 친구 있어요. 손. 하율이 몇 명이에요? 없어요. 진짜? 자, 부모님 계시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또 우리 없어요. 400명 이상 없어요. 400명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400명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이것들을 막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관리해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실 불가능해요. 예전에 우리 그런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두세 사람 진정한 친구고 두세 사람만 있으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두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계가 예전에 깊어졌던 관계였다면 이제 넓게 퍼진 거예요. 관계가 팬케이크처럼 된 거예요. 그냥 넓게 퍼진 거예요. 넓게. 옆으로 넓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조금 소문이 안 좋게 들려. 그러면 그냥 갑자기 끊어. 그 관계를 끊고, 이미 나도 차단당해 있어. 막 서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서로 오해가 쌓이고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오히려 세대가 그게 부담스러운 그런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친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친구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뭐 팔로우 하는 게 친구 아니에요. 내가 팔로우하고 내가 바로 수락해주고 뭐 공개해주고 그러면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서로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같이 관심사에 대해서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친구라고 하면은 사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키워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선한 영향력 막 이런 거 일단 싫고. 근데 사실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인플루언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실은 모두가 다 인플루언서예요. 원래 다 모든 사람은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요.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나는 작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친구는 팔로워가 많기 때문에 되게 완전 파워 인플루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와 영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러분은 이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그거 언제 합니까? 학원 갔다 와서 자기 직전에 일단 뭐 할 거 다 하고 잠깐 일단 오늘 이것만 해줘야 돼 이러면서 막 들어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늦게 일어나지요.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졸리고, 수업 안 들어오고. 그냥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이제. 엄마 모드 나왔어, 엄마 모드. 응? 안 돼요. 그리고 주의 분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집중력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분산이 여러분 뭐 보통 친구 만나면 이제 요즘에 이렇게 그냥 만나가지고 막 같이 게임하고 막 이러다가 뭐 또 연락 띵동 오면 또 이제 가가지고 이거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니도 보고 나도 보고 어차피 같이 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만나는 1대1 오프라인 관계에서는 서로 만나는데 핸드폰 쳐다보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알람이 울려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알람보다 이 만남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막 무한정 있지 않잖아요. 친구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작고 그리고 밀도 있게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만나서 야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이거 계속 왔다가 여러분들이 그게 일상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말 밀도 있는 친구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2009년에 그 푸시 알람이 시작됐어요. 푸시 알람. 근데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한테 오는 게 보통 5분에 하나. 알람이 5분에 하나 오고 하루에 평균 192개가 온대요. 평균 10대 여자친구 평균입니다. 평균. 많이 오는 친구는 몇 분에 하나 온 것 같아요? 1분에 하나. 그럼 내가 지금 수학 문제가 안 풀려. 2차 방정식 지금 응용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잠깐만 일단 잠깐만 급한 걸 수도 있고 확인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주의가 자꾸 뺏기는 거예요. 옆길로 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게 누구다? 소셜 미디어, SNS. 그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심리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에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거를 밥 먹듯이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난 지금 이걸 하기보다는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고 문제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야 되는데 그 알람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두엽에서 나오는데 그 전두엽 발달이 언제 완성됩니까? 27세에 가서야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전두엽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딱 여기서 성경 떠오르는 구절 하나 있다고. 성경 떠오르는 구절 없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맞아. 우리 은상이 어떡하지? 10개 줘야 되나? 진짜 지킬 만한 것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이 뇌, 특히 손이 가는 거 이렇게 바로 확인하는 이것들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자꾸 성적이 떨어져요. 학습하고 싶은 의욕도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안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다 기억 못해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들이 여러분의 뇌를 끝까지 붙잡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원래 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설계자가 사용자에게 강한 습관을 형성하기 원할 때 만들어야 하는 신경고리입니다.
이걸 훅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일단 게시물에 누가 댓글을 달았다는 알림이 딱 떠요. 그럼 일단 내부에서 방아쇠를 팅 당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알람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갔더니 친구가 댓글을 남긴 거야. 너무 반가운 댓글과 좋아요가 있었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때로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누가 제일 좋아하냐? 광고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어플 안에 가장 오래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뇌를 계속, 특히 사춘기와 사춘기 직전의 여자아이들, 이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집요하게 이것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기까지는 이제 고전적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아예 내가 그냥 여기에다가 이 앱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 프로필이 있고 나도 팔로워가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으면은 일단 좀 허전해. 이거 아니었네? 그냥 광고였어. 라고 하면 그 다음 자기 사진하고 영상을 다시 추가하면서 뭔가 관심을 끌 수 있게 내가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영상을 다시 올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걸 노리고 여러분 그 어플 안에 이것들을 심어서, 이거는 사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 게임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이것만 연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멋있게 옷을 입혀가지고 그 게임하는 사람들의 레벨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까? 레벨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아이템 사는 것과 이제 이런 것들 안에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뇌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용하고 있고 내가 이 안에서 되게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주고 싶었던 건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내가 등록하고 내가 프로필을 설정하고 내가 또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 플랫폼 안에 이걸 하나하나 다 심어 놓은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특히 다른 어떤 건 쇼핑, 요즘 막 10대들 쇼핑 막 난리죠. 그냥 맨날 택배가 날라와. 맨날. 이게 여러분 보면은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쇼핑을 10개를 해. 10개를 했는데 2개만 성공하잖아요? 득템을 했어. 그러면 계속 사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막 테무, 막 알리 이런 것들이 막 걔네들이 계속 무료 배송해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게? 어차피 반품 받지도 않아요, 걔네. 어차피 갖다 버리래. 왜 그러는 거예요? 10개 중에 2개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팔 수 있어, 걔네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2개만 성공해도 우리는 내가 득템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득템. 이게 쇼핑도 중독입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들은 이 쇼핑몰이 중고등 이게 분리가 되는 쇼핑몰이 아니잖아요. 성인과 같은 그런 어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옷 입고 뭐 이런 게 그냥 구분이 없어. 애가 옷을 입은 건지 어른이 입은 건지 누가 입은 건지 또 후기를 봐도 몇 살인지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도 않아. 이런 것들이 마케팅 안에 정말 많이 녹아져 있고 여러분들 어플 안에 다 심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어떻게 해요?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언제예요? 2023년 12월 최근입니다. 최근에 청소년을 중독시킨다 미국 41개 주에서 집단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겠지만 어쨌거나 일단 시작을 한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줘야지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싸울 만한 어떤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싸울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주 정부가 소장해서 도파민을 조정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중독성의 원인으로 꼽았다. 각 이용자가 어떤 게시물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게시물을 주의 깊게 읽었는지, 여러분의 스크롤이 어디에 멈췄는지,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좋아요를 눌렀는지와 같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흥미를 가져가는 게시물을 끝없이 추천해주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2016년에 도입한 무제한 스크롤, 여러분 아시죠? 스크롤이 끝까지 가도 끝이 안 나요.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화면을 어플을 나가야지만 끝이 나는 스크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기능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 달리 화면을 밑으로 계속 끌어내리면 끊임없이 새로운 게시물이 뜨도록 했고, 이용자가 앱을 끄는 순간을 최대한 늦추게 만드는 수법이다. 게시한 지 24시간 지나면 볼 수 없는 스토리나 실시간 시청만 가능한 라이브는 청소년들이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하는 심리. 맞지요?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하는 심리를 자극해 습관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뉴질랜드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했어요. 얼마예요? 24년 4월에 나왔어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좋아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한다. 학교에서 사용해요? 이게 걷지 않아요? 걷어요. 다 걷기는 걷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용 못해요. 우리나라 현재 그런 거죠. 지금 뉴질랜드는 이렇게 한대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학교 판단 후에 승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뭐래요? 배우고 성취할 수 있는 방해 요소를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세계 각국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뭐래요? 엊그저께 나온 9월 16일자 뭐래? 애들 멍청한 폰 써라. 멍청한 폰 싫죠? 아니, 스마트폰 아니고 스마트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주 총리도 14세 미만은 SNS 안 된다. 계정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최근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나온 게 2024년에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여러분은 이미 맞아요. 이미 여러분은 좀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읽어보세요. 1번. 네, 동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제외입니다. 자, 부모님 제외. 고등학교 전에 스마트폰 금지 손 찬성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은상이 용기 있게 손 들었어. 대단합니다. 자, 16세 전에 소셜미디어 사용, 계정 사용 안 된다. 손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한다. 이거는 현재 하고 있다고요? 현재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조노선 하이트는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은 핸드폰에서 빠져나와서 놀이터로 가던가 친구를 만나던가 이 오프라인 생활을 늘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제 성경적으로 이걸 한번 해석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존 말가다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소셜미디어의 이 파워풀한 것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 이상의 무엇인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친구를 잃었다는 거예요. 가상의 유대감. 내가 친구와 뭔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부주의한 말, 여러분이 댓글을 쓰거나 어딘가에다가 글을 남기거나 스토리를 올리거나 할 때 의외로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제가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보기도 했고, 여러분은 아직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보통 이런 어떤 이렇게 대면하는 관계 안에서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정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또 지도를 받기도 하고, 이 가정 안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굉장히 고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SNS에서 막 한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걸 빼앗아 갑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그 안에 성경적으로는 미디어에 내가 들어가요. 네. 사실은 뭐예요? 인스타그램? 자기 과시야. 내가 주목받길 원하는 자기 과시의 어떤 신경직적 병적 현상인데, 이게 인기를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너도 나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진짜 엄청나게
길지만 진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지금 그런 걸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답해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달아줘야 될 것들 많고 내가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집중력이 굉장히 길어서 좀 놀랐어요. 끝까지 저랑 눈을 맞추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해준 우리 예지도, 성주도, 수환이도 다 여기 3학년 여기 친구들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 확실히 사랑침례교회 친구들은 가정에서 교육이 잘 됐어. 그리고 확실히 정말로 좀 남다르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하고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분별은 분리보다 그 윗단계의 일이에요. 먼저 분리를 해야 돼요.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좀 떨어져서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분별이 됩니다. 먼저는 유혹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울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400명을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대단한 정말 좋은 친구 관계, 교우 관계를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 잡기를 하는 연습을 하려면 이런 소셜미디어 하나하나, 글 다는 거 하나하나, 블로그에 글 남기는 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 옆에서 내가 쓰는 글들을 보고 내가 올리는 사진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게임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레벨에 올라가던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몸이, 내 손이, 내 눈이 거기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은 중독된 겁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님과 관계가 늘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이 분리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오전의 이야기와 맥락이 같아지는 거죠.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자면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있는 어떤 여자들보다도 남자들보다도 여러분이 진짜 예뻐요. 그거를 내 나이가 돼야지 알아요. 여러분 제 나이가 돼요. 제 나이가 되고 아이를 키워봐야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때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아름다움, 그런 예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오늘 간식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마음껏 드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초등 1부에 우리 부장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